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는 김대영입니다. 오늘도 좋은 뇌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실 준비를 하셨는지요? 지금 두뇌훈련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뇌훈련이 가능한 이유, 그리고 뇌가소성에 대한 이론들,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두뇌훈련에 대해서 지금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뇌체조라든가 또한 우리 자율신경계를 이완할 수 있는 이런 호흡법들, 그리고 이완훈련, 또 점진적 이완법, 점진적 근육이완법, 근육을 점진적으로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방법, 그리고 독일의 슐츠가 개발한 자율훈련법, 이 무거워진다, 따뜻해진다 같은 언어적 심상을 이용해서 이완하는 기술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명상훈련을 배웠습니다. 이 명상훈련, 그 이완 반응 명상, 그리고 또 마음챙김 명상, 뇌파진동 명상 등을 배웠는데요.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셨는지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브레인 트레이너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셔서 실습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해보셨다 그러면 오늘의 느낌이 어떤지 그걸 확인을 매번 해보시면 또 더욱 빠르게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4강 인지 기능과 이런 창의성에 대한 훈련입니다. 인지하면 또 아주 중요하죠. 저희가 우리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인지 기능이 인류의 문명을 이렇게 이제 발전시키게 했죠. 또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인지 기능, 머리가 좋다, 집중력이 좋다, 나는 집중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이야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척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은 이런 창의력의 시대, 저희가 두뇌 특성 평가법에서도 이러한 창의성을 검사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 1과목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내용들이 계속 이제 심화되고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 뇌는 또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그런 학문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학습 목표, 인지기능 훈련의 이런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런 인지기능 훈련에 대해서 또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그리고 창의성 훈련의 의미, 이런 또 창의성 훈련에 대한 그런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확산적 사고 훈련과 이제 수렴적 사고 훈련. 이 확산적 사고는 이런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다, 그러한 내용이고, 또한 수렴적 사고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또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나 이런 창의성이 바로 저희가 1과목부터 보았지만 우리 뇌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 능력을 향상시킨다,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훈련들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그러한 우리 두뇌 구조와 기능에서 배웠던 이런 운동의 측면, 매일 또 그런 적절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지, 또 적절한 휴식을 이렇게 취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인지기능이나 창의성을 높이는 먼저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훈련에 대한 개요. 먼저 인지기능, 이러면 이제 뭔가 좀 어려운 용어, 실생활에서 저희가 잘 안 쓰니까 그러한 용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미 저희가 하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지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지 이런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로 정신적 처리에 이런 필요한 뇌 기반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바로 근데 인지 능력은 바로 지식이라기보다 뇌가 어떻게 학습하고 또한 기억하며 집중하는지에 대한 이런 또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쭉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뇌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이런 작업까지 모든 이런 과제를 나누어 보면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바로 다양한 이러한 인지 기술이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뇌 훈련이 가능한 이유 바로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뇌는 이러한 신경 가소성이 있다. 변화하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쓰면 사용하면 강화되어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지만 또 사용하지 않으면 또 더 나쁜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 능력도 이런 근육과 같이 잘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쇠퇴하며 적절히 훈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뭐 학생, 직장인의 그런 인지 향상뿐만 아니라 이제 100세 시대 때 바로 그러한 치매 예방 이런 인지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 이런 인지하고 관련된 또 치매와 이런 것도 관련되어 가지고 요즘 다양한 곳에서 이런 치매를 예방하는 이런 훈련들도 또 되게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막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은퇴를 하면 오히려 갑자기 1, 2년 안에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 것 같은 쇠퇴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단지 공부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인지 기능을 쓰는 게 이제 아주 필요한데요. 먼저 이런 인지 기능 또 치매나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이 대표적인 연구를 하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 그 미국의 이런 스노든 연구팀이 진행한 그 만카토의 수녀원이라는 그 연구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책 같은 걸 보면 많이 나왔는데요. 미국에 이제 만카토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수녀분들은 나이가 이렇게 80, 90, 심지어는 100세가 되었는데도 이런 치매나 그런 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신기하죠. 요즘 85세 정도 되면 인구의 한 30%가 이렇게 치매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그런 증상이 안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했더니 그 이제 수녀분들이 이제 자기의 그런 뇌도 많이 기증을 해가지고 그 연구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 뇌를 해부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퇴화되어야 되는 그런 뇌의 기능들이 퇴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한 심지어는 퇴화가 되어가지고 이 치매가 일어날 만한 그런 퇴화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매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와,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바로 그 수녀원의 이 모토라고 하는 건데 이 수녀원의 그 지역의 수녀원의 모토가 게으름은 장난감의 산물이다 해가지고 이 은퇴를 해도 이게 게으르지 않게 하고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글쓰기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인지기능 훈련을 계속 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인지기능을 떨어지게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이 되었던 거죠. 이게 이제 그러한 인지기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연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수강하신 분들도 이게 쉬면 좋다. 물론 적절히 쉬긴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러한 자극 등이 아주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꼭 브레인 트레이너가 아니더라도 이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항상 그러한 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바로 인간의 뇌는 바로 이런 뇌 가소성을,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활동을 오랫동안 반복하거나 학습했을 때 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꼭 요즘에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 꼭 오랫동안이 아니라 단지 한 2시간만 훈련했는데도 이런 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연구도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히 한번 체험하는 것, 저희들이 이런 두뇌 훈련을 한번 체험하는 뇌체조라든가 호흡법, 이완법, 명상법 등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 한 번이 우리 뇌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계기를 일으켜서 또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신념과 자긍심이 먼저 우리 강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의미에서 바로 기억력이라든가 또 언어 능력, 또 계산 능력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인지 기능 훈련을 바로 꾸준히 하게 되면 네, 바로 신경세포 간의 이런 연결망 뭐였죠? 바로 이 시냅스 연결망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뭐 진짜 fMRI나 그런 걸로 찍으려면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바로 이러한 변화는 네, 중요한 게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이 노인에게서도 나타났다는 것. 네, 특히 저희가 이 뇌가소성 연구에서 1998년에 이 암 환자 5명이 자신의 뇌를 기증해가지고 이 해마의 치상에 의해서 이런 신경세포들이 재생이 됐다는 것도 발견이 됐죠. 그래서 꼭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집중하고 계산하는 등 인지기능 훈련을 반복한다면 시냅스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서 바로 노화로 인한 뇌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이런 좋은 연구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인지훈련의 이제 개념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인지기능 훈련은 두뇌의 바로 여러 가지 기능인 이러한 집중력, 또 기억력, 시공간 능력, 그리고 언어 능력, 판단 능력, 계산 능력, 조절 능력 같은 인지 능력을 바로 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뇌의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인지기능 훈련 방법은 바로 훈련하고자 하는 이런 인지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훈련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네, 훈련 과제는 이런 연령이라든가 당연히 인지기능의 이런 수준 등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고안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책에서는 뭐 아주 이러한 실습에 대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적혀 있지만 또 이런 서점이나 또 도서관 같은 데 가보시면 다양한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책들 것을 이제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런 훈련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무제한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대상이라든가 상황, 환경에 이제 적합한 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과목에서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훈련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우리 4과목 두뇌훈련 지도법은 바로 이러한 훈련들을 어떻게 지도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이 학습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또 내용인 거죠. 막 무조건 이 집중력이 좋아진다, 주의력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너 머리가 좋아져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시킨다 그러면 어떨까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는 것 그런 것 저희들 또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도한 학습 때문에 학생들이 막 부모님은 뭔가 잘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학습을 권유를 하는데 그 대상자는 오히려 힘들어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두뇌훈련 지도의 방법에 이제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정서라든가 뭔가 환경,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 지도를 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주의 집중 훈련이다. 이 주의 집중 훈련, 이제 보통은 이제 집중력,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통은 이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할 때 뭐 집중력이 좋다, 집중력이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사실은 집중력이라는 정의가 이런 교육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 정의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중한다는 것, 그런 거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이제 뇌과학적인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연구가 된 건 좀 이제 주의력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4과목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뭐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이제 켈러라는 이 연구자가 특히 이런 주의라든가 동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또 4과목에서 저희가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라는 것. 네, 주의라는 게 네,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주변의 이러한 다양한 자극 중에서 현재 과제와 관련된 것에만 반응을 하는 이러한 의식의 이런 선택적, 집중적인 이런 활동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이 외부의 광고 같은 거 우리가 지각에 주의를 이끄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특히 막 SNS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이런 기업들이 뇌과학자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네,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집중력은 갖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집중력 같은 경우를 이제 수동적인 집중력과 이런 능동적 적극적인 집중력 이런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막 TV 같은 거, 막 게임 같은 거 할 때 밤새서 우리의 어떤 학생이 밤새서 게임을 했다면 야 집중력이 진짜 좋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은 TV를 보거나 그런 게임에 집중하는 것들은 보통 수동적인 집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자본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집중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집중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집중력, 네, 책을 읽거나 네, 어디에 학습에 집중을 하는 것 같은 굉장히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의 집중력은 네, 많은 자극 중 특정한 대상으로 범위를 바로 명확히 해서 이를 선택하여 집중하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의 집중력에는 바로 이제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이런 자극 등을 네,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등 그리고 주의를 또한 지속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 네, 동시에 또한 여러 자극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또 집중하는 대상을 또한 재빨리 바꿀 수 있는 능력 등이 또 포함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연구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동일한 것, 예,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또 이런 음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 자극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은 집중할 수 있지만 또 막 동시에 두 가지 뭐 책에 집중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주의 집중에 대한 거는 우리 또 브레인 트레이너 교재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예시들이 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 또한 또 주위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또 연습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지기능 훈련, 네, 기억에 대한 부분. 네, 이 많은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기능을 1과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감각과 운동이 뇌의 대표적인 기능이고 거기에 하나 추가를 한다면 바로 이 기억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과목에서도 이제 기억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아마 이제 이러한 기억들을 쉽게는 기억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런 기억을 서술할 수 있느냐, 서술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죠? 네, 서술 기억, 네, 비서술 기억 이렇게 나눴죠. 네. 그리고 이제 서술 기억은 사실이냐, 사건이냐. 네. 이렇게 의미 기억, 사실 기억은 의미 기억이고 또 사건 기억은 일화 기억이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 뇌는 일화 기억만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생활 속에서 생존하고 도움이 되는 기억만 잘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간질 환자들에게 이 측두엽을 제거할 때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어떤 구조물 이야기를 했죠. 바로 하이포캠퍼스라고 하는 해마의 기능이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것. 우리가 HM 환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자, 기억이라는 것. 네, 기억 훈련 아주 중요하죠.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런 기억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자, 기억은 바로 이 경험한 것을 특정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나중에 재생 또는 재구성하는 이러한 정신 기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억 기능에는 어떤 경험을 저장하는 기능, 그리고 저장된 내용이 망각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기능, 또 유지하고 있는 사항을 회상하는 기능을 또한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억을 촉진하는 또 대표적인 방법 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기억을 촉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실제로 지금 저희도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공부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기억을 촉진하는 방법 등을 실제로 활용해 가지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부도 되고 차후에 내가 지도하는 그런 능력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억을 촉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 청킹인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대로 용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킹은 바로 여러 개로 분리된 정보 조각 등을 모아서 하나의 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연결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서로 분리된 이런 신경망을 함께 연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용어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숫자나 단어를 한 3개나 4개 정도로 끊어서 조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수강하신 분들 핸드폰 번호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3자리, 4자리, 4자리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게 이제 청킹의 대표적인 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는 이런 숫자를 한 5, 6개까지밖에 기억을 바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이렇게 3개, 4개 정도로 끊어서 기억하게 하는 방법. 계속 쓰고 있으셨던 거죠. 이런 것들을 청킹. 그러니까 단어 같은 경우도 3개나 4개로 이렇게 끊어서 외우게 해야 기억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또 학교 다니거나 어떤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이 자기만에 맞게 이 기억을 했던 다양한 방법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정교화 같은 경우는 이 정교화는 바로 이런 기존의 지식과 또 새로운 이런 지식 사이에 이 관련성을 찾아가지고 이런 개념의 어떤 조직망을 만드는데 이 도움을 또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분리된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정교화시킨다. 그런 개념들을 하게 되면 기억을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화라는 것. 바로 이 시각화. 아마 이러한 책이나 꿈을 이루는 방법,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 그런 거 보면 다 이런 시각화를 하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이 이미지라는 것. 바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시각화는 학습자에게 이런 시각적 관점을 제공하고 좌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왜 시각화? 우리가 대뇌 피질 중에서 이 시각을 담당하는 대뇌가 우리 후두엽뿐만 아니라 우리 두정엽, 축두엽까지 한 50% 이상, 70%까지 연결이 돼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각화를 한다는 건 뇌의 이 많은 부분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 이 학교 다닐 때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이 시각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또 공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이미지화를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서를 활용해야 된다. 우리 이 기억을 담당하는 구조물 해마의 끝에 이 정서의 대표적인 놀람이라든가 공포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 편도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가 편안하고 즐거워야 이 기억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잘해야지, 잘해야 되는데 하면 긴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부를 하실 때도
뭔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까도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막 이 학생들의 그런 정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의 권유로 막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다가 또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싫어하고 성적이 막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이 정서와 기억과 인지가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정서, 활용, 이런 대상자의 정서를 고려하고 이런 훈련 및 이런 교육 활동에 바로 정서를 통합하는 것. 정서는 바로 자체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바로 정서 활용을 통해 이런 주의나 의미 그리고 기억을 유도함으로써 정보 처리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아마 많이 알고 계셨던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좀 더 효과적인 학습, 기억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이러한 인지 기능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A씨들은 우리의 이제 책에서 그런 A씨들을 한번 직접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공간 지각 및 구성 훈련, 우리 공간 지각 능력, 또 우리가 수학이라든가 과학,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한 과목들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특히 이런 공간 지각 같은 경우는 또한 우리의 두정엽에 있는 이런 체감각 비질과 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공간 지각 기능에는 바로 어떤 사물과 그림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기능, 또한 시공간적 방향 감각.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물체가 회전했을 때 동일한지, 또 물체가 회전했을 때 아니면 뭔가 그림 같은 경우를 회전해서 기억한다든가 그려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공간 지각 및 구성 훈련과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 공간 내에서 이런 지적 조작 기능도 해보는 것. 그리고 이제 수리 계산 훈련. 이제 다양한 이미 저희가 뭐 학습이라든가 과목에서 이제 필요했던 인지 기능들에 대한 이 내용들이죠. 특히 뭐 치매 예방,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숫자를 더하기, 간단한 숫자 곱하기, 막 그런 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서점에 가서 이러한 치매 예방 책들 보면 다시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수업 내용들이 또 많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리 계산 훈련은 바로 어떤 숫자의 개념이라든가 값을 이해하는 것과 이런 수리적 계산 기능에 대한 훈련으로 특히 어떤 이 두정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언어 훈련. 우리 뭐 언어라는 것, 또 1과목 두뇌 구조화 기능에서 언어에 대한 것들, 특히 이 좌뇌의 이런 앞쪽에 전두엽에 있는 이 브로카 영역, 또 측두엽과 두정엽 쪽에 있는 이 베르니케 영역에 대한 것들 배웠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런 언어에 대한 훈련 등, 언어는 바로 읽고, 듣고, 말하고, 이런 쓰기 등을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이런 복합적인 활동이라는 것. 그래서 이 내용들, 우리 이 책이나 그런 거 보면 이 언어에 대한 다양한 것들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훈련에는 이런 언어 활동의 기본이 되는 단어를 유창하게 활용하는 훈련,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했던 이 창의성이나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뭔가 유창한 거, 뭔가를 떠올려 볼 때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또 융통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 이런 언어 활동, 뭐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화와 이런 추론 훈련, 또 좌뇌와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이런 논리적 그리고 창의적 이런 글짓기 훈련 등, 뭐 이런 언어 훈련의 뭐 기본이 뭐 또 일기 쓰기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언어 훈련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러한 인지기능 훈련 중에서 이 상위 인지 훈련이다 해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학습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뭐 이슈화 돼가지고 이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집중력 이런 인지 기능을 보는 이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우리 IQ라고 해가지고, 그쵸. 뭐 IQ 가지고, 이제 막 머리가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바로 이런 미국의 프라벨이라는 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이 상위 인지다 해가지고 또 메타 인지다.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IQ보다 이런 학습이나 인지에 훨씬 더 연관이 관련성이 높더라 해가지고 이 메타코그니션 상인지 메타인지 바로 이런 메타라는 것은 어떤 한 차원 높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개념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메타인지는 인지 현상에 대한 이런 지식과 인지를 의미하며 바로 자신의 이런 인지 과정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이런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며 통제하는 정신 작용이다 해서 이런 뭐 생각에 대한 생각, 인지에 대한 인지,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인지, 이 메타인지는 바로 잘하거나 못하거나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판단한다는 거죠. 그 판단을 해야 내가 지금 뭔가 뭐 수학을 너무 못하고 있구나, 수학을 잘하고 있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수학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점수가 굉장히 낮는데도 나는 수학을 뭐 잘해, 뭐 어렸을 때 뭐 칭찬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갖고 있다면 이제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뭐 브레인트레이너 과목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내가 나는 1과목은 좀 자신이 있는데 2과목이 좀 어려운 것 같아. 또 뭔가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내가 현재 이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것, 또 자기가 그런 거를 자신이 느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상위 인지다, 메타 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이는 이런 훈련법 등이 또 많이 이렇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지기능 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배웠는데 간단한 이론을 중심으로 배웠는데요. 그런 예제 등을 꼭 확인하시고 또 실습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이제 창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또 이 과목에서 이 두뇌 특성 평가법에서 이런 다양한 평가들, 뭐 장비를 활용한 검사, 또 신체 기능 검사, 또 심리 평가, 그 중에서 이런 창의성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창의성은 이제 어떻게 저희가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보기 위해서 먼저 다시 한번 창의성에 대한 그런 개념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창의성, 바로 이 창의성은 이런 불확실한 입력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뇌가 기억을 바로 다양하게 그리고 새롭게 연결하여 이런 상상과 추론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어떤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런 개념이네요. 바로 창의성은 어떤 느낌을 통해 구현되는 예측으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 개념들은 그냥 쭉 편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은 불확실하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두뇌가 진화시킨 고도의 인지 기능이다. 우리가 동물하고 이 사람하고 틀린 게 바로 이런 창의성,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이런 능력, 특히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바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자연지능, 뭔가 사물을 다르게 보는 이 창의성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창의성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연구가 되었죠. 이런 창의성은 또한 완전히
새로운 것의 이런 창출이라기보다 존재하는 이러한 다양한 연결성의 결합으로 또한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바로 많은 경험의 이런 축적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창의성은 이제 근데 이 현재 우리의 생활들이 오히려 이런 창의성을 저해하는 그런 환경 등이 또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또 잘해야 된다는 강박 등, 또 실패하면 안 되는 분위기, 네, 왜 틀렸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칭찬받기보다 네, 우리가 너는 왜 이거 못했냐 오히려 이런 말을 또 생활하다 보면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뭔가 도전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거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제거하는 게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창의성의 저해 요인, 바로 개인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어떤 기존의 사고 틀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경우 새로운 경험을 가질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우리 뇌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뇌가 긍정적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평향성을 띄워야 네, 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거를 하지 않아야, 왜냐하면 괜히 새로운 곳에 가거나 했을 때 낭떠러지가 있거나 호랑이를 만났거나 이게 계속해서 진화 동안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게 생존에 도움이 우리 뇌는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산업혁명 시대, 지금 인공지능 시대 때 이러한 도전적인 것이 이제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시대가 이제 되었구나를 인지하고, 그런데 우리 뇌는 계속해서 기존의 이런 부정적인 평향성을 띠니까 이제 좀 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두뇌 훈련의 필요성과 연관이 되었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고착화된 이런 사고 프로세스 등이 해당된다. 또한 문제 이런 상황에 대해 바로 제한적으로 인지하거나 또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이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하죠. 네, 바로 이런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애매함이나 이런 무질서를 용인하지 못하는 태도 등도 바로 이 창의성 발달을 바로 저해하는 경우, 네, 그런 환경과 분위기, 네,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떠시나요? 네, 야, 이번에 이제 시험에 만약에 응시를 했다고 하면, 네, 이제 꼭 합격해야 돼. 물론 합격도 하면 좋겠지만 또 너무 긴장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두뇌 훈련을 직접 한번 해봤더니 내가 건강이 좋아지고 막 정서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인지도 뭔가 개선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이 이제 먼저 좀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막 시험에 합격해야지 막 그거에 이게 집중하다 보면 네, 오히려 네, 이 과유불급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네, 도전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창의성 바로 사고 기법,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은 이제 이러한 다양한 연구자들이 방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교나 또 회사나 그런 곳에서 또 이러한 뭔가 우리 이번 어떤 회사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뭔가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번쯤 또 해본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산적 사고는 바로 가능한 한 이 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다. 네, 많은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적인 방법이 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스캠퍼, 마인드맵. 네, 어떻게 한번 들어보신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또 직접 해보신 방법이 있는지요? 네, 확산적 사고를 위한 지침은 바로 이 판단을 지연한다는 것. 이건 뭘까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아이디어를 막 냈을 때 이건 좋다, 나쁘다 판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아이디어야 막 이러면 어떨까요? 아이디어를 또 내려다가 못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해본다는 것. 또 결합과 구축,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다른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결합을 통해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다. 누가 A라는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 아이디어에 이걸 더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엉뚱한 아이디어의 탐색. 네, 막 엉뚱해도 의외로 그 중에서 이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수량,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잠재적 선택 목록을 길게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들이 이런 확산적 사고의 바로 이런 지침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수렴적 사고는 무엇일까요? 네, 가장 훌륭하고 유용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런 하이라이팅, 또 역 브레인스토밍, 또 평가 행렬법 등 이런 것들인데요. 바로 수렴적 사고를 위한 지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시간을 가지고 의사결정,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 것인가. 하지만 모든 선택사항을 이게 공평하게 또 고려를 해야겠죠. 또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 각 단계의 목표에 따라 선택사항을 확인하고 이런 선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들. 또 아이디어의 개선. 모든 아이디어가 바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므로 바로 전망 있는 아이디어라도 반드시 정교하게 이런 수정하여서 강화, 향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수렴적 사고에는 긍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의 좋은 점을 먼저 고려하고 아이디어를 제거하기보다는 개선할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또 새로움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생각이나 독창적 생각을 무시하지 말고 재작업 또는 또한 수정, 보완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확산적 사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 등 한번 간단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그런 교재 같은 데 보시면 어떤 방법 등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들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보통 한두 번 정도 또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토밍, 뇌에 폭풍을 일으킨다. 바로 그 용어의 그 의미가 다 들어있죠.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은 이 미국의 알렉스 오스본이 이 창안한 이 확산적 바로 사고 방법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 두뇌에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이런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런 뇌에서 폭풍을 휘몰아치듯이 이런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많이 내는 것.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그런 거 판단하지 않고 막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막 하면서 다양하게 내는 거죠. 이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은 바로 이런 모든 권위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수용적이면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바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하도록 하여서 이제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 라이팅은 바로 이 독일의 이 베텔 연구소에서 또 개발한 기법인데요. 바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이 브레인 스토밍하고 비슷하죠. 브레인 스토밍은 이게 말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이제 브레인 라이팅은 이런 기본 규칙을 동일하게 따르면서 집단 활동에서 참가자들이 조용히 종이 위에 바로 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는 기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각자가 브레인 라이팅 용지에 이런 아이디어를 적고 바로 용지를 옆 사람에게 건네주며 또 차례차례 그래서 기입하면서 이런 집단 발상을 해나가는 것이 이 특징인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훈련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그러한 A씨들을 책에서 보시고 또한 이러한 검색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A씨들 또 나와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세부 사항까지 막 세세하게 또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면 또 양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방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또 시험을 이렇게 준비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을 위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차후에 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에 이제
적용을 해본다고 할 때 이제 좀 더 세세한 것들을 공부하셔서 이 지도나 이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캠퍼는 바로 이 영어의 이 스캠퍼 그대로 이 스펠링을 따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실천을 해보는 방법이거든요. 바로 이 스캠퍼는 아까 알렉스 오스본의 이 체크리스트를 밥 에버리 이렇게 간단하게 재구성한 창의적 사고 기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들을 따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S는 뭐 substitute, 대체해 보는 것, 또 combine 결합을 해보는 것, 뭐 이거와 이거를 결합해 보는 것, 그리고 adapt 새로 막 적용해 보는 것, 또 modify M은 수정하고 확대하고 뭐 축소해 보는 것, 또 P는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고, 또 E는 또 제거해 보는 것, 또 R은 재배열 거꾸로 해본다는 것,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해보는 것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마인드맵, 우리 학생들한테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이 방법이죠. 우리가 그 기억력 촉진 방법에서 뭔가 이미지화하는 것, 뭐 그런 거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책으로도 다양한 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바로 이 토니 부잔에 의해 창안된 기법인 이 마인드맵은 핵심어, 이미지, 컬러, 기호, 상징 등을 사용해서 핵심 개념들 간의 이런 상호 관련성이나 바로 이 통합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런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니 부잔이 이 기존에 많은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막 아주 영재들, 천재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방법 등을 이렇게 재정립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것으로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창의성이 바로 딱 이렇게 새롭게 나왔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약간 변형해 가지고 이렇게 낸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막 널리 알려져 있는 이 확산적 사고 기법이죠. 바로 마인드맵은 이 아이디어를 주제별로 묶어서 또한 선으로 연결해서,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방사적, 방사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런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많은 아이디어를 집약해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은 무엇이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해본 거죠. 한번 뭐 이렇게 우리 공부하시는 분도 이런 걸로, 또 어떤 분들은 브레인 트레이너 과목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또 정리를 또 하시면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나의 삶은 마치 선물이다 해서 선물 상자같이 또 이미지로 딱 그리니까 잘 떠오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졌죠. 그런 것들을 뭐 두 가지, 이렇게 부가지, 보조가지 이러면서 다시 뭐 돈, 여기 보면 사랑하기, 또 쉬는 것, 공부하기, 일하기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세분화시키는 것. 이러면 딱 정리가 이렇게 요약이 되고, 또한 이미지로 기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 자, 인지기능, 바로 이런 의식이라는 것, 또 주의라는 것, 바로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 의식이라는 것, 풀지 못하는, 인류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우주는 끝이 있는가,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게 풀지 못한 첫 번째였고, 이 두 번째가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기억하고 할 건지, 이게 이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지기능 훈련은 바로 두뇌의 여러 가지 기능인 바로 집중력, 기억력,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계산 능력, 조절 능력 같은 인지 능력을 바로 집중적으로 이런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창의성은 이러한 불확실한 입력이 초래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가 기억을 바로 다양하고 새롭게 연결하여 내 상상과 추론을 통해 새로운 이런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확산적 사고는 가능한 한 이런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고, 또 수렴적 사고는 가장 훌륭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 단지 이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브레인 트레이너를 공부하면서 어떤 게 내가 이거 공부하는데 좋은 능력인지, 내가 막 직장도 다니시거나 또 뭐 어떤 생활이 있으시면 바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일지, 그런 것들을 직접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뉴로 피드백 훈련인데요. 저희가 이 과목에서 배웠던 이런 뇌파 검사에 대한 내용, 이런 뇌파의 이런 주파수 그리고 리듬, 특징 등을 한번 확인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